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갖겠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니 옐런 연준 의장은 앞으로 최소한 2차례의 통화정책회의에서만큼은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을 안심시켰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FOMC 성명을 통해 기준금리를 현행 0에서 0.25%로 동결한다며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데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최대 하락폭으로 기존 시장 예상치는 0.1% 하락이었습니다. 유가 하락과 함께 에너지 가격이 5개월 연속 내리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세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연합 통계당국인 유로스타는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확정치가 전년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확정치인 0.7%보다 하락한 것이며 잠정치인 0.3%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혜영입니다. 시장에 초점이 쏠려 있던 연준 성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결론은 현행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었는데요. 이에 시장은 화답했습니다. 특히나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문구는 삭제됐지만 인내심을 갖고 정책 금융시장을 바라보겠다는 발언이 시장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등 랠리 보였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특히나 장 초반에는 유가가 반등세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키우더니 연준의 성명 발표 이후 강한 상승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에너지 관련주와 정유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우 지수가 1.69%, S&P 500 지수와 나스닥 모두 2%대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럽 시장 마감 지수 살펴보시죠. 반면 유럽 시장의 경우 아무래도 연준의 성명이 발표되기 전에 시장이 끝나서 이 관망세가 들이왔습니다. 독일 지수가 0.2% 밀렸고요. 영국 지수는 강보합권, 프랑스 역시나 0.46%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이제 시장의 핵심이었죠. 글로벌 시장의 이슈였던 연준의 성명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 우호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에서는 제일모직 상장이라는 또 하나의 이슈를 안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시장, 뉴욕 지수처럼 우리 국내 시장도 상승 랠리를 함께 동반해서 나타낼 수 있는 하루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전략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요 코너부터 확인하시죠. 시초가 공략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 자리하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 목요일 관심주였죠. 대한유팜이 수요일 고가 기준 14,700원 찍고 강한 시세 보이셨습니다. 19.6%의 수익률 보셨는데요. 따라서 승이 더해지면서 전체 승률은 46승 43무 30패입니다. 자세한 AS 전략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 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였습니까? 일일비하지 마십시오. 맞죠? 자, 하지만 이럴 때는 기뻐하셔도 좋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일단은 뭐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시장이 1900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오늘 뭐 다우 증시를 보시도 아시겠지만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인내심. 역시 연준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됐던 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는 거고,
자네들은 못을 박았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인상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우리가 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시장을 이제는 또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한유팜이 추천을 하고 상당히 올라가는 모습인데, 자,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변동폭이 크게 안 보이죠, 맞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얼마만큼이 변했냐면, 여기 추천이 들어갔다는 날이 요 날이죠. 이날 벌써 이 봉이 짧게 보이지만 이게 8% 봉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어제 14,7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시장은 안 좋더라도 우리가 우리만의 어느 정도 기본 원칙만을 지킨다면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대한유팜이 이슈화가 되면서 제가 재료가 나올 것이다. 어떤 재료가 나올 수 있느냐. 방역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뭐 기사를 썼는지 몰라도 그렇게 또다시 기사가 또 나왔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년 돌아가는 흐름 자체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틀림없이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의 이런 좋은 모습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나라에 또 다른 매기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대한유팜 많이는 안 올랐어요. 뭐 일주일에 19% 올랐네요. 예.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자,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유팜 거의 뭐 일주일 만에 20% 육박하는 수익 보셨어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도 역시나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어요? 예, 원래 또 제가 흐름을 한번 타면 또 기가 막히게도 잘 탑니다. 그래서 뭐 저번 주 연전 연승이었죠. 네. 이번 주도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LF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일단 뭐 다음 주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결과가 상당히 좋아요. 이미 뭐 달성했던 종목군들도 많고, 오늘은 LF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자, LF가 이제 LG 패션이에요. LG 패션이고 LF로 이제 사명이 바뀐 회사고, 자, 우리가 이제 섬유의복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LF라고 하면 브랜드가 뭐가 생각나시죠? 뭐 헤지스 맞죠? 또 뭐가 있나요? LG 패션. 예, 잘 없죠. 예, 그만큼 회사가 어려웠습니다. 예, 제가 기억도 잘 못하는 것처럼 회사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지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2011년에는 높게 지수가 올라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꺼지는 모습이, 뭐 실적적인 분위기가 연관되면서 빠졌고, 지금 다시 한번 조금 부각이 되는 게 이제 수입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수입 브랜드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우리가 면세점에서 가서 옷을 살 수 있는 의류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자, 일단 닥스가 있겠죠. 자, 그럼 그 닥스라는 수입 브랜드를 일단은 들어오는 곳이 LF죠. 그러면 우리가 요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이슈화가 될 수 있겠다, 맞죠? 그렇게 연관지어서 좀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의류 섬유의복에 대해서 마진이 많이 남는 구간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완성이 되네요. 자, LF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 한번 같이 보실 건데, 추세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추세는 우상향 패턴이 돌아섰습니다. 긍정적인 모습이고, 자, 그럼 일봉으로 우리가 세심한 타이밍을 조금 잡아 보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요 봉 자체 조금씩 보이죠? 자, 봉이 조금씩 보이고. 자, 요런 자리 있죠. 요런 자리에서 한번 무너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게 바로 뭐 힙서 구간, 그런 구간이 될 수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현재 이 자리, 오늘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한파도 지금 오늘도 상당히 추웠습니다. 자, 보자. 자, 한번 LF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31,800원 1.5% 또 갭 상승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29,900원으로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 상승하면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승률 흐름 좋으세요. 좀 승승장구해서 오늘 종목도 강한 시세 내줬으면 하는 바람들에요. LF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상로 멘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자, 야간 선물 상승으로 마감되면서 빨간불 현재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전략 두 분과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뉴욕 증시와 좀 커플링 돼서 우리도 좀 강하게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개장을 했죠. 우리나라 시장 0.92% 상승한 1917.43포인트에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날 미국 시장에서 FOMC 공개가 됐죠. 결국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기술적인 반등은 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00선 이 근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가 정도 저점으로 좀 인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벤트가 있죠. 제일모직에 대한 상장 부분들 현재 시초가가 106,000원 100% 공모가에 100% 상승한 106,0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이 벌써부터 400만 주가 넘는 그런 물량이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 이 제일모직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분들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외국인 쪽까지 한 2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2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마도 시장에 대해서는 좀 1960선 부분대까지는 연말에서 연초 정도가 된다라면 그 자리대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압축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아마도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즉 내수 섹터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더 반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영역권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종목군들, 섹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하게 또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바로 V자 반등이나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순차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차분한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 시장 개장됐습니다. 전일 한 0.4% 소폭 마감됐는데요. 오늘은요, 좀 강하게 우리보다 좀 빠르게 치고 올라섭니다. 1.9% 올라가면서 출발된 상황입니다. 자, 다시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업종별 분위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쪽 흐름 좀 좋은가요? 현재 기계업종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서비스업,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 민감업종인 화학업종, 건설업, 철강금속업, 그리고 유통업, 제조업, 이런 업종들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운송장비업체 등 지금 현재는 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의해 가지고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기계업종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 LS산전,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이 두산중공업을 필두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인 중공업 종목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등 조선업종들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금 종목별로 화학업종도 괜찮은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LG화학, 하나케미칼, OCI까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정유 3사도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설업종도 최근에 신저가를 치고 내려갔었는데 일단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대 상승을 보이는 종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운수창구 업종은 흥하해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흥하해운 계속해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최근에 강한 상승을 보였던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항공 같은 종목들은 현재 조금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단기적으로 이런 대형주들 강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일 것 같고요. 코스닥 업종으로 들어가시면은 코스닥은 지금 운송업종이 1.99%, 출판 매체복제가 0.97%, 소프트웨어가 0.95%, 일반 전기전자 0.85%, 금속업종 0.82%, 종이목재 0.81%,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업종 자체가 0.5% 상승하면서 간만에 코스닥 거래소 다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업종 내에서는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는 하지만은 업종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크게 뭐 접근하기 좋은 종목들은 없어 보이고요. 그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은 아무래도 로엔이 필두로 움직이고 있죠. 로엔을 필두로 지금 소리바다, 네오위즈, 인터, KT뮤직 이런 업종들이 지금 출판 음원 관련해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파이오링크가 또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파이오링크가 상한가를 갔고 코콤, 휴맥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효성 ITX, 그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엔텔스, S넷이 지금 좀 약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지금 유비벨록스, KG 모빌리언스, 다날, KG 이니시스, 그리고 한국 사이버 결제가 뭐 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래도 따라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시장 수급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2천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지수 방어에 좀 나서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스탠스 오늘도 뭐 이어질까요? 예, 아마도 오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이벤트죠. 제일모직이 상장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날 삼성 SDS가 상장을 했을 때 외국인들은 약 84만 주 이상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아마도 그러한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초가가 뭐 100% 정도, 공모가 대비 100% 정도 상승 출발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주 같은 건 아마도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 물량을 아마 기관들이 좀 받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선물까지도 일단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개인과 기관 같은 경우는 각각 이 160억대, 2,400억대 코스닥 그 거래소 시장에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5억, 18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탄력은 다소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뭐 1%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는데요. 지금 0.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여전히 외국인 쪽의 수급적인 부분들, 어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느냐, 이런 종목군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전력, 롯데케미칼, LG화학, 포스코, 네이버 이런 순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내수 섹터보다는 경기 민감주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예상했던 것처럼 뭐 제일모직에서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6%대 급락을 해주고 있는데요. 약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이후에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KCC, 삼성카드, 삼성생명, 대상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내수 섹터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코스닥 시장은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 좀 괜찮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라든가 게임주, 테라세미콘, 셀바이오텍, 인터파크 INT 이런 종목군들 폭넓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반대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S넷이라든가 바른손, ENA, M게임, 보성파워텍, 즉 이거는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별적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물량 같은 경우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매수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급적이면 뭐 어느 정도 좀 좁혀져 있는, 이격이 좀 좁혀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때에도 아마도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기 전에는 실적을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접근을 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수급 상황 짚어봤습니다. 제일모직 상장이 됐어요. 이전에 삼성 SDS의 행보 다시금 좀 떠올려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달러화 강세 오늘 5원 정도 오르면서 1,100원대 재진입이 됐습니다. 자세한 사항 유진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짚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은 FOMC 이후에 있었던 앨런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발언 영향으로 인하여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5원 식전후는 1,100원에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5원 이상 더 상승하며 10원 넘게 급등하면서 1,100원, 5원, 1,10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이후 앨런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향후 두 차례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발언 영향으로 달러화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내년 3월 이후 언제든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가 빠를 것이라는 분석으로 달러화는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거기다 22 집행이사의 추가 부양책에 관한 인터뷰 내용도 유로화의 하락 영향을 주어 달러화의 강세 흐름을 이어나갔습니다. 유로화는 어제 1.25대에서 1.23대로 하락하였고 엔화는 다시 118엔 중후반대까지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어제 뉴욕시장에서 1개월 NDF도 5원 정도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최종호가는 1,101원 50전에 마감하며 1,100원대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FOMC 결과에 따른 엔화 상승 영향으로 1,100원대로 진입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엔화가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40원 이상의 급락을 보였던 원화는 앨런 발언 영향과 어제 러시아 루블 안정화와 연유가 가격의 안정화 등으로 인한 엔화가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 원화도 이에 동조하며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로 인한 내고 유입과 채권 변동성이 커진 이유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시장 참여자들이 포지션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짧게 이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도 저점 대비 20원 가까운 상승을 보인 만큼 롱포지션 청산 물량이 강하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어 1,100원 중반대에서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엔화 상승에 동조하면서 상승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 레인지는 1,095원에서 1,105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FOMC 회의 결과 이 연준의 성명 발표가 정말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달러화 강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강하게 치고 올라서고 있는데요. 그래도 연말을 맞은 내고물란으로 상단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 투자선물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자, 먼저 제일모직 상장됐습니다. 공모가보다 2배 이상 치고 올라옵니다. 화려한 출발 알려주고 있고요. 반면 정유화학, 조선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등이 나옵니다. 국제유가가 56달러 선까지 회복이 됐는데 이와 관련된 여파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반면 중국 기업주는 강하게 밀립니다. 이 차익 매물의 동반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차이나 하우런이 11%, 차이나 그레이트가 8% 급락세입니다. 이 종목들 확인해 주시죠. 예, 지금 제일모직이 그 공모가를 상회하는 가격대에서 지금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상장 일단은 53,000원 공모가에 106,000원으로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4.7% 정도 빠진 10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제일모직이 일단은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2조 원 정도 규모로 이제 상장을 했고요. 그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거의 14조 원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시가총액 14위 정도로 지금 바로 상장을 해버리는 상황이고요. 제일모직이 만약에 오늘 그 종가를 고가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은 그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 SDS에 이어가지고 그 삼성그룹 내에서 4위에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업 가치보다는 지배구조에 조금 더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삼성 에버랜드랑 제일모직이 합쳐서 이제 상장이 된 기업이죠, 제일모직이. 그래서 이제 지금 제일모직 그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이재용 회장 지분이 25.1% 정도로 이제 꽤나 높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이제 한 7% 정도, 7%, 8% 정도를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그룹의 핵심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 에버랜드를 이제 제일모직으로 상장을 시키고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홀딩스라고 따로 하나를 빼가지고 그거를 그 에버랜드 쪽에서, 그러니까 제일모직 쪽에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조금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대주주 가치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일모직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가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그 상장 공모가 대비해서 많이 높게 형성이 되고 있지만은 그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정유주가 이제 국제유가 진정세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급락을 했었죠. 급락세를 이제 좀 멈추고 진정세를 보인다는 소식에 장 초반에 이제 정유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그 S-오일입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가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 14년 4분기 적자가 이제 많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15년 1분기 때 이제 흑자가 많이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아무래도 그 아람코죠. 그러니까 그 중동 쪽 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물량 확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그 정유주 내에서는 그 SK이노베이션과 GS보다는 S-오일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중국 기업들 많이 빠지고 있죠. 중국 기업들,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저번에도 잠깐 뭐 짧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시장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낮은 업체들입니다. 중국 내에서 그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없고요. 대충 지금 중국 시장이 강한 거에 대한 투기 세력들이 좀 많았는데 그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업종에서 뭐 단기적인 뭐 트레이딩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투자하시고 싶으면은 중국 시장 본토에 직접 투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요. 제일모직의 상장, 이 화려한 입성과 함께 삼성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국타이어입니다. 한라비스테온 공조를 인수한다라는 소식 들어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강세 흐름 이어지고요. 한라비스테온 공조 역시나 2%대의 강세 흐름입니다. 다음 종목은 FNC입니다. 소속 걸그룹 AOA가 중국에서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 확인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종목이 한국타이어입니다.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한국타이어, 한라비스테온 공조의 지분을 좀 인수를 해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52%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뭐 한라비스테온 공조 마찬가지로 1%대 강보합세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나름대로 많이 빠졌었죠.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타이어 업체 쪽에서는 뭐 선도업체라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환율은 좀 이 수출에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인데 이 환율이 원화 약세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원자재 가격도 하향한 정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다면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 한국타이어에게는 그렇게 썩 나쁜 그런 소식들은 아닙니다. 여기에다 이제 한라비스테온 공조까지도 지분을 취득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는 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잠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박스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고가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55,000원대에서부터 5만원 초반대 이 자리대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조정 시에는 뭐 조금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53,000원 정도나 61선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일단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뭐 보게 된다면 57,000원, 1차적으로 57,000원에서 뭐 2차 6만원 정도 때까지도 충분히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차 쪽보다는 오히려 부품 쪽이나 이런 쪽이 훨씬 더 좀 수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완성차보다는 이런 부품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인바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인바디가 브랜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죠. 상승을 할 것이다, 상승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여전히 뭐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죠. 헬스케어 쪽 섹터의 시세의 흐름들은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쉬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금일 같은 경우 뭐 3.5%대의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올 11월 달에 형성돼 있던 34,550원. 과연 이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아마도 이 전고점 자리대는 한번 돌파 시도는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일단 향후에 시장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헬스케어 쪽이다라는 부분, 의료기기 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선진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고령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 얘기가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령화의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있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자리대는 전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는 그 부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관심 있게 좀 보게 된다면 뭐 31,000원대, 31,000원대 초반 정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격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FNC입니다. 상장을 한 기업이었었죠. 얼마 전에 상장을 했습니다. 12월 4일 날 상승을 했었는데, 소속대 가수죠. AOA가 중국 음원 차트에서 1위를 했다라는 그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예민하게 좀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서 엔터 쪽, 이런 쪽에 상당히 개방 폭을 넓게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한류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어느 정도 중국 쪽에 어느 정도 개방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되겠지만, 많이 큰 폭으로 좀 개방을 한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들 컨텐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또 한 번의 기회로 좀 작용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에 대해서 이 중국에 진출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가수들, 그런 소속되어 있는 그 기업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음원뿐만이 아니라 연예인들이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쪽이나 가수 쪽이나 모두 다 포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드라마 쪽이나 이런 쪽도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좀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FNC는 12월 초에 일단 상장이 됐단 말이죠. 조금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한 달 혹은 3개월 뒤에 보호예수 물량이 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차라리 다른 엔터주들 쪽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그리고 나서도 일단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일단 눌림 조정이 좀 나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정 시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화두이자 이슈죠. 제일모직과 관련된 부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려하게 입성하면서 삼성그룹주를 전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들 확인 좀 해볼까 해요. 네, 삼성그룹주들, 삼성 SDS죠. SDS와 똑같은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뭐 삼성전자 0.4%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각각 뭐 0.5%, 0.2% 정도 상승해주고 있고, 삼성엔지니어링, 삼성물산만 0.6%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 2.8% 정도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잠깐 현재가를 좀 보시더라도 지금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670만 정도 터졌는데, 그 중에 뭐 지금 보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이 100만 주가 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기관 쪽에서 일정 부분을 좀 잡아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일단 지주사 뭐 어떤 부분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나름대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보유예수 기간이 뭐 내년 3월달, 6월달 이런 식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근데 저는 삼성 SDS랑 비슷한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S가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죠. 그리고 42만 9,500원대 고점을 형성해주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이러한 모습과 비슷하게 좀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바로 따라 들어가는 전략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면 지켜본 이후에 좀 접근하셔도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규로 좀 들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관망세를 좀 연출한 후에 향후 흐름 좀 짚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이 내년 수주 모멘텀 기대감에 2% 정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은 KB금융지주로의 피인수 기대감에 이틀째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팜스웰 바이오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상한가 도달했네요.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이 내년 수주 모멘텀에 대한 일단 긍정적 기대감으로 2.3%대 상승, 지금 24,250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내년 상반기 수주 모멘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현재 빈탄 익스펜션 프로젝트 7천억 원, 그리고 베트남 꽁땅 프로젝트 7천억 원, 라빅 익스펜션 프로젝트 1조 7천억 원, 필리핀 마신노 프로젝트 7천억 원 등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거나 내년으로 이제 2월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이제 비교적 강한 수주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로 지금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도 내용이 그냥 나왔다고 하면은 두산중공업의 기업 포텐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많이 올라야 되겠지만 현재 이 정도밖에 오르지 못한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번 이슈로 인한 단기 반등 정도 수준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도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주 모멘텀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눌려 있는 거에다가 이거를 다시 재부각시킨다 이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24,250원, 지금 괴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00일선이 한 3만 원 선에 있는데 이까지 회복되는 거 오히려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이라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좋은 회사다 보니까는 관심도 많고, 그리고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대비해서 당기순이익이 터무니없게 작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두산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있는 여러 가지 이제 지주회사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말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강력하게 두산중공업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용으로 이제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더 확인하고 매매에 들어가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PER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6%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한 8% 이상 나왔을 때 주가가 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랑 ROE가 조금 더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접근하시면 좋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그냥 계속해서 조금씩 사모으시면 좋겠지만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크게 접근하실 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LIG 손해보험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KB금융 피인수 기대감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피인수 기대감에 움직이는데 만약에 이게 피인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피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LIG 손해보험 자체적으로만 봤을 때도 크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업종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괜찮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4% 5%대 나오고 있지만 ROE가 10%대 이상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ROE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래도 브랜드 밸류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죠. 근데 KB가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되면은 LIG 손해보험이 아닌 KB 손해보험으로 달고 영업을 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유통망 활용해서 굉장한 시너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 정도면은 만약에 인수가 무산이 된다 하면 단기적으로 충격이 오겠지만은 그때는 조금씩 사모으시는 전략으로 취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손해보험은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은 체결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매수를 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단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팜스웰 바이오입니다.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에 이제 상한가로 이제 직행을 해버린 종목이고요. 일단 오늘 15% 가까이 오른 이제 3,595원에 거래 중인 상황입니다. 팜스웰 바이오가 총 3,739억 원 규모의 이제 한국형 경유 공급 계약을 7건을 체결을 했습니다. 체결 대상이 아산에너지, 한중무역, 글로엠, 더원에너지, 서전에너지, 비포트
디포트 서비스, 대왕 석유무역 이런 데 쪽으로 이제 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내년 12월 15일까지 그 계약 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내년 12월 15일 그리고 나머지는 2016년 12월 15일까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이제 그 매출액 대비해서 17.4배 정도 수준의 계약 체결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뭐 이 상한가 모멘텀이 한동안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뭐 가치적으로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일단 매출의 규모로 봤을 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단기 대응하시면은 뭐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최근 유가 하락 대표적인 수혜주였죠. 항공주. 그러나 국제유가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까지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KCC입니다. 제일모직이 상장됐는데 제일모직 지분을 한 1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멘텀이 작용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4% 이상의 급락이 연출되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차 3인방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의 금융위기가 불어닥쳤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쪽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항공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2%에서 3%대의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게 된다라면 뭐 대한항공에 분명히 좋은 부분들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원화에 대한 약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면 일단은 외화부채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특히나 일본계 자금을 좀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조금 불리한 그런 모습들 혹은 달러라든가 이런 외화부채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자에 대한 충당 부분들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나름대로 좀 눌림목 구간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좀 따져보게 된다라면 유가가 쉽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정치적이라나 국가 간의 그런 이슈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크게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인 이후에 서서히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얼마 전부터 이제 차익 매물이 일부 출회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5만 원대까지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46,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4만 원 초반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은 조정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기다리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KCC입니다. KCC가 제일모직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5%대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KCC가 원체 많이 올랐습니다. 원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부분들이 20만원대에서부터 70만원대까지 300%가 넘는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지금 현재 50만원대 초반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대체적으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KCC는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는 기간적인 그런 조정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형성이 돼 있었던 뭐 47만원대를 저점으로 해서 한동안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47만원에서 57만원 이 밴드 사이에서 박스권형으로 약간씩은 매물 수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뭐 기관 쪽에서는 보유 물량을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대한 추이를 좀 살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올해 4분기 또한 좀 나름대로 실적은 좀 괜찮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일단 KCC를 화학 섹터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화학 섹터 중에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화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 좀 보시고 KCC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눌림목 구간이 아닙니다.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얼마만큼 나오는지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좀 해줄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염두를 해두시고 포지션을 좀 잡아가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러시아 리스크 이 부분들 때문에 자동차 3인방 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빠질 때는요, 빠질 만한 이유를 대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현대위아 0.9% 정도대,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보시게 되면 0.2% 약보합세, 그리고 현대차가 1.5% 정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대차를 보시게 되면 한전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화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제 큰 폭으로 빠지기에는 다소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문이나 뉴스에 기사가 좀 나오는 걸 보시면 올해 판매치를 이미 초과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만큼 일단은 자동차 판매라든가 이런 건 잘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환율적인 이런 복병에 부딪힌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판매 대수가 초과 달성됐다라는 거는 나름대로 현대차에 대한 저력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주가도 여기서부터 큰 폭으로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15만 원짜리대 저점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완성차 쪽 섹터보다는 부품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특징 종목 두 분과 확인해봤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 유한타증권 해운대지점 김충현 PB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제일모직 상장의 영향으로 이 시장 가뭄에 단비가 좀 들어온다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FOMC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시장의 반등을 기대한다라는 부분 짚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시장 반등 시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고 하셨네요. 이어서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FOMC 이후 외국인들의 수급이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으셨고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국내 시장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소되고 있다.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고 하셨네요. 보다 자세한 시장 전략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해 확인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FOMC 회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전략 가지고 갈까요? 예, 오늘 FOMC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대외적인 그리스 문제도 일단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러시아 증시는 14% 반등이 나왔고요. 외국인 수급 현재 3,477억 원 매도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물량은 오늘 상장한 제일모직의 물량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 지금 섬유의복, 제일모직이 섬유의복 섹터로 들어가죠. 섬유의복 섹터가 외국인이 3,368억 매도, 기관이 2,800억 매수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오늘 아직까지 특별히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특별한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전장 어느 정도 제일모직에 대한 그런 일단락이 된다면 그 이후에 시장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환율로는 지금 1,100원이 넘어갔죠. 원화가 약세되는 국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면 대형주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중소형주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지속한다면 중소형주의 강세를 말씀하셨고요. 어느 정도 수급이 개선된다면 낙폭과대 대형주를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동부증권 용산지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전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장이 이제 조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반등의 수준 자체가 조금 미미한 편입니다. 일단은 1900선을 조금 안착을 해놓고 1900선이 어떤 저가 부분이라는 것은 공동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1900선은 좀 강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시장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이 미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죠? 회의록을 공개를 좀 해놓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형 종목군과 지난 종목군들을 살펴보면서 좀 빠르게 시장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은 상승장이에요. 상승장이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조금 올라오는 게 사실인데, SK 하이닉스가 정확하게 지금 저점대에서 재매수를 주고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SK 하이닉스의 어떤 성장세, 반도체 D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D램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지금 실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나 실적이 좋으면 브랜드 사용료를 이제 SK 쪽에 지급하겠다. 그것도 막대한 돈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이걸 해서 시장에서 나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브랜드 사용료 지불할 만큼 그만큼 순이익적인 측면이라든가 이익적인 측면이 지금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시장 해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서 지금도 SK 하이닉스는 또다시 정확하게 재매수 구간대에서 또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 맞아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쪽이 조금 오늘 완성차 쪽이 좀 좋지 못하고요. 조선정유화학은 좀 낙폭 과대라는 인식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자리대에서 수급이 조금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그다음 기계, 건설 모두 오늘은 좀 상승 쪽으로, 그러니까 조선주, 정유주, 화학주가 오르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가 오르는 것이라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은행도 역시 오늘 금융주들도 역시 좀 기술적 반등 자리대 와 있다. 자, 증권주는 여전히 좀 좋지 못하네요. 그죠? 보험 쪽은 생보사, 손보사, 그리고 화재보험 이쪽으로 모두 좀 괜찮다는 거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어제 전일이죠. MDS 테크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MDS 테크가 지금 또다시 한번 재상승, 즉 리바운딩 자리대에서 지금 재상승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제가 사물 인터넷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인다 이런 얘기 드렸었죠. S넷, 코콤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다시 뭐 떠오르고 있는 라이파이 관련주들이 좀 떠오르고 있고, 지금 전일 이제 소개시켜 드렸죠. 교통카드 관련주죠. 바로 경봉, 그다음에 그 에이텍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한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거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이 경봉 에이텍 에 대한 부분들 경제민주화라기보다는 지금 사물인터넷 연관 이 교통카드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 버스카드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안쪽으로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이제 스마트화, 교통카드의 스마트화, 그리고 운송수단, 운송표의 스마트화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 좀 드리면서 경봉 에이텍을 좀 주목해 보시라는 얘기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지금 매기가 쏠려서 뭔가 분위기가 상승 쪽으로 와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조금 시장을 좀 조심조심 해가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다 또 간다에서는 전에 한참 마음에 들고 나왔던 바로 문화 콘텐츠 업황입니다. 이 문화 콘텐츠 업황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시키는 유형적 가치로 보는
문화의 확산이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 다음에, 한중 FTA가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서 한중 FTA의 3가지 수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통신, 그죠? 그래서 통신 쪽으로 봐도 지금 사물 인터넷 쪽이 먼저 치고 올라왔고요. 그죠? 사물 인터넷 통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엔터, 항공, 이런데 항공도 먼저 치고 올라왔죠. 국제 유가의 하락과 더불어서. 그러면 엔터, 아직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엔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엔터 업종 중에서도, 음원 관련주라든가, 지금 소리바다 오늘 좀 강하죠. 그죠? 로엔, 그 다음에 KT 뮤직이 다시 리바운딩 자리대에 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거품을 좀 털어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이게 약간 주가가 오를 때는요, 겁없이 오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 거품이 약간 끼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거품이 조금 제거가 되고 나면, 다시 밑에서부터, 뽀글뽀글, 들어 올리는 거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음원 관련주가 이제 리바운딩, 그리고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리바운딩, 자리대 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터죠. 그러니까, SM이라든가, IHQ라든가, YG 엔터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한류 열풍과 더불어서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레드로버나 대원 미디어 쪽은 이제, 컨텐츠죠. 결과적으로는 애니메이션 컨텐츠 쪽에서의 어떤 성장세,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조금, 같이 모두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형의 가치를 유형화시키는 것, 유형적 가치로 보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결코 못하지 않는 조금 더 나은 시장적 가치를 인정해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적 동향에서 봤을 때도 앞으로는 이제 하드웨어적 성장보다는 소프트웨어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렸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적 성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제가 강연에 있습니다. 김해문화원에서 하는데요. 김해문화원, 김해, 마산, 창원, 요쪽 근처에 계시는 분들을 뭐 삼천포, 그죠? 사천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문화원, 수로왕릉역이라고 불립니다. 그 1번 출구 나오시면 김해문화원이 보이는데 그쪽에 오시면 제가 오후 2시부터 강연회를 시작을 합니다. 참가비도 무료고요. 주차비도 무료인 만큼 조금 멀리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좋은 얘기들, 그리고 사물인터넷 변화에 대한 부분들, 사물인터넷 확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내일 한 주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빨간불입니다. 코스피가 현재 1907선에서의 흐름이고요. 코스닥이 534선에서의 흐름입니다. 어쨌든 FOMC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 시장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요. 이 삼성 STS 상장 때도 이 수급 현상이 좀 몰리면서 지수 왜곡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요. 오늘 제일모직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장이 좀 상승 여력을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